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발표와 관련해 질문 하나와 함께 발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한국에 어떤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각자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도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현재 한국에는 5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가 있죠. 여기 계시는 방청단분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세대는 본인이 어느 세대에 소속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태어난 시기에 국한된 그리 딱딱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또한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를 둘러싼 집단화와 갈등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그 양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대 갈등을 소재로 새로운 코미디의 장르를 개척해 나갈 만큼 현재 사회 내에서 세대 갈등은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대 갈등의 양상을 살펴볼까요?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의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2배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에 반해 전년도와 같은 성과급을 받는데 불만을 가졌던 한 직원이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전 직원에게 작성해 보냈던 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태의 부당함이 드러나자 당시 SK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연봉까지 반납하며 사태를 진압하고자 했지만 해당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세대 갈등의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앞서 성과급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던 한 직원처럼 기존 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혁을 시도하는 세대를 아직 사회를 배우지 못한 기본적인 매너와 관습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칭하며 비난합니다. 그들의 경험에 따라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리고 미성숙한 사회 초년생의 행동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죠. 이에 맞서 몇몇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 꼰대 아니야? 와 같은 일종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대응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인식한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의 객관적인 원인을 고찰하기보다 세대를 극단적으로 나누고 세대 간 간극을 넓히며 서로를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죠. 이는 곧 세대 간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진부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지만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상호간 올바른 소통입니다. 또 이를 위해선 서로의 입장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되어야 하죠. 서로를 이해하면서부터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기성세대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까요? 이들은 다소 보수적이며 집단을 중시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버릇이 없고 손해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세대로 그려지곤 하죠. 이들의 그러한 태도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인 동질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동질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꽤나 모호한 개념이지만 다양성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정년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년기란 이제 슬슬 졸업해야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와 같은 인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정년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게 전제되어 있는데요.
오늘날과 대비했을 때 비교적 획일적이고 규정된 생활을 하며 그러한 교육을 받아온 기성세대들에게 공동체, 단합, 질서라는 정신이 크게 자리 잡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동질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내가 생각하는 바와 타인이 생각하는 바가 같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에 타인이 부응하지 못했을 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의 태도가 아닌 저 사람은 틀렸어의 태도로 타인을 향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기성세대들의 입장을 이해했으니 젊은 세대의 입장을 이해해 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입시라는 것은 태어남과 동시에 만나게 되는 커다란 문턱이죠. 이러한 입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세대를 향해 최다 학력, 최다 노동, 최저 소득 혹은 부모 세대처럼 살기는 싫지만 부모 세대만큼도 살기 어려운 세대라는 수식어가 붙곤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회에 나온 세대는 자연스럽게 공정한 분배에 따른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으니 올바른 소통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함에 있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수평적 관계와 양방향 소통입니다. 모두가 대화함에 있어 편안함을 느끼고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서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는 세대라는 장벽을 두고 대화를 할 때 일방적인 대화 유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 때는 말야의 어투로 시작하는 발화는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 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안겨주죠. 또 저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야 와 같이 선입견을 가진 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를 단정지어 평가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계시는 방청단 분들도 이러한 일방적인 대화 유형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Inspiring this generation 오늘의 연사 주제죠. 저는 제가 속한 세대들을 아울러 우리 세대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가 되어버린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나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끝없는 젠더 갈등을 완화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사람을 포용하려 하고 있으며 인간이 아닌 존재의 복지를 위한 목소리도 끝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온 우리에게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인 앞선 세대를 향한 화합과 동참의 손을 내미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